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주중간 일하시는 분들은 푹 쉬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서서히 날씨 풀리고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저는 나와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손님 모시고 내려드리고 바로 여기 복지개화 충전소 와서 실내 세차 싹 하고 차 세워놓고 좀 쉬고 있습니다. 매트를 빨아서 매트를 말리고 있습니다. 매트가 아직 고무 매트가 아닙니다.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반 매트라 보니까 마르지 않은 채로 넣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국 소나타 택시 진짜 다른가? 라는 겁니다. 제목에는 와, 중국 소나타 택시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것만 해도 너무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적겠죠.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돈 좀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목 안 달면 안 보실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비는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오일 교환을 해봤고, 그 다음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사님들이 사실 직접 정비 많이 안 하시죠. 제가 옛날에 어디까지 봤냐면 옛날에 그때 내가 택시를 하고 있을 때겠죠. 한 2010년 초반이에요. 우리 동네에 이제 저기 어디더라? 중랑 살 때였나? 근데 길가에 소나타 차인데 그걸 밑에 자키로 띄워놓고 거의 그게 미션인지 엔진은 아니겠죠. 근데 미션 느낌 나는 그걸 뭔가 내려서 작업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뻥쳤죠. 저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거의 직접 정비를 안 하시죠? 사실 고장도 많이 안 나고, 저도 지금 이거 앞에 중국 소나타 이걸 샀지만 보닛을 안 열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열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손에 기름때 묻힐 이유도 없고, 물론 이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앞에 먼지 쌓일 테니까 열어서 먼지 좀 틀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귀찮아요. 근데 아직 별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카페에 가면 그런 글들이 있죠. 아, 중국 소나타 그거 엔진 오일 교체하는 방식도 그렇고 밑에 뭘 뜯어야 되느니 뭐니 정비사들 싫어하느니 뭐니, 자, 그런 얘기들 글이 있어서 사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괜히 쫄려했죠. 혹시 또 정비하는 분들이 귀찮아서 안 받으면 어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전혀 별일 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8,300km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엔진 오일 교환했고, 주로 이제 저는 영종에서도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블레인즈 운서점이라고 있죠. 저기 운서역이 있죠. 운서역이 이제 인천 택시들은 줄타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쪽으로 이제 사실상 나오는 곳이 한쪽이라서 저쪽에서 손님 나오시면 1번 쪽으로 대부분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기 줄타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저기에서 바로 진짜 신호 안 걸리면 한 2분? 1분? 그 정도 만의 거리에 저기 블루엔즈 운서점이 있습니다. 규모도 나름 크고, 그래서 저기 갔죠. 전화를 하니까 혹시 엔진 오일 교환 되는지 시간 가능할까요? 물어보니까 지금 밀린 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오시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갔어요. 가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열쇠 두고 첫 그거 정비라니까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제 차가. 그래서 그 직원분이 가서 차대번호 찍고 차대번호로 해서 등록하고 이제 2층에 거기 대기실 있거든요. 대기실 넓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기서만 정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보는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정비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도착하고 한 1시간 지났나? 그 정도 만에 정비가 끝났어요. 직원분이 처음에 전화를 줘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체해 주십시오 라고 별말 없었고, 그 다음 교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체 끝났다. 그래서 12만
8천 얼마. 뭐 이게 사설이나 딴 데서 하면 좀 싸게 되겠죠. 근데 블루엔즈에서 하면 12만 8천 얼마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구입할 때 그 포인트로 결제하고 네, 나왔죠. 그래서 중국 소나타 택시지만 엔진오일 교체하는 거 뭐 아무런 뭔가가 없었어요. 그냥 뭐 금방 끝내고 나왔습니다. 끝.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중국 소나타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없고 아무런 뭐도 없다. 정비사가 싫어하고 뭐 그런 것도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인천에 운행하다 보니까 서울보다 인천이 캠리 택시가 많이 보여요. 사실 이게 이제 단종되고 또 비싼 택시 그 캠리 후속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 모델의 후속 페이스리프트인데 이제 풀체인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지금 나왔죠. 근데 그건 가격이 비싸고 근데 토요타가 항상 그렇게 판매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싼 트림 가져와서 팔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택시 트림 내놓고 네, 택시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 신형 같은 경우는 아직 택시가 없죠. 그리고 가격 차가 좀 있어서 아직 안 보입니다. 근데 구형 캠리 이건 꽤나 많이 보여요. 특히 인천에 오히려 더 많이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팀 요거 마지막에 얘기하고 요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인천 택시고 이것도 인천이고 송도 쪽에 가면 색깔 자주색 붉은색 엄청 멋진 캠리 기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인천이 캠리가 의외로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그 에어컨 필터입니다. 자, 에어컨 필터는 그러면 과연 중국 소나타니까 다르고 불편하고 뭐 그럴까요? 자, 보시죠. 일단 에어컨 필터는 뭘 사야 될까? 중국 소나타는 에어컨 필터도 없어. 다 그 택시 카페에 올라온 거 다 구라였던 거야. 근데 그 구라를 누가 그렇게 거짓말이 탄로날 건데 적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탄로는 안 났죠. 다른 기사님들도 별 거기에 뭐 사실을 댓글을 달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것도 크게 없다.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동일하고 그 다음 혼자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뭐가 다르지? 초기에 아니면 지금도 카페 그래 중국 소나타는 정비가 불편해요. 뭐가 달라요? 왜 그런 거짓말들이 올라오는 걸까? 의도적으로 그게 불편한 것처럼 해서 다른 2000cc 다른 택시가 팔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의심도. 자, 일단 중국 소나타는 에어컨 필터가 뭐냐면 매기 소나타 있죠. 우리 이제 뉴라이즈에서 그 다음 후속으로 매기 소나타가 나왔잖아요. 근데 매기 소나타는 택시로 안 팝니다라고 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아유 팔지 마라 그 못생긴 거라고 했던 그 매기 소나타 있죠. 그 매기 소나타랑 똑같습니다. 규격이. 그 매기 소나타에서 이제 DM8로 그러니까 매기 소나타가 DM8이고 그 DM8에서 지금 DH 소나타로 바뀐 게 우리의 DH죠. 그리고 DH는 국내 생산 있고 중국 생산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소나타 택시는 매기 소나타 에어컨 필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나 어디 그 에어컨 필터 검색하실 때 그 DM8 소나타 하면 대부분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DH나 아니면 중국 소나타 DH, 중국 뭐 이 소나타 택시용 이걸로는 번호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죠. 야, 거기 파는데 그 리스트에 보니까 중국 소나타 택시용 혹은 DM8은 없던데 이래서 아마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이전 버전 매기 소나타의 DM8 그 차량의 그 리스트 번호 있거든요. 그냥 그건 다 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에어컨 필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규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차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DM8용으로 해서 요거 뭐 2개 세트짜리 일단 하나 샀죠. 뭐 요즘 싸게 사면 3개짜리 9,000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싸게 사면. 그러면 개당 3,000원 꼴이죠. 엄청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거는 뭐 개당 한 5,000원, 6,000원 뭐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중국 소나타라고 해서 구하기 힘든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DM8 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차에 교체하려고 가지고 왔죠. 요건 7,800대 교체를 했네요. 그래서 네, 그냥 일반 에어컨 필터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두 개에 11,000원인가 하는 요 대한, 그래서 118번, 저건 DM81도 똑같습니다. 118번. 자, 뜯는 건 그러면 다르냐? 다시방 여는 거. 다시방에 우리가 안쪽에 손 넣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려서 제끼잖아요. 제끼고 난 다음에 요거 클립 있죠. 요걸 우리가 빼야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안쪽에 있는 거 손으로 눌러서 제끼고, 그 다음에 옆에 거 요거 뭐 손가락 불편하신 분들은 벤치로 눌러서 그냥 밀면서 당기면 되고, 아니면 손가락 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엄지나 검지로 그냥 꾹 위에 저 윗부분이 조금 크게 손으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꾹 내려서 한 손으로 당기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시방 툭 내려오죠. 짐 다 쏟고. 자, 안쪽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없이 기존의 그냥 일반 택시랑 똑같아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 필터가 다르느니 그 교체하는 방식이 다르느니, 그거 도대체 누가 더 적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방식 똑같다. 그래서 기존에 빼니까 요거 요렇게 있네요. 무슨 한온 마이크로네요 뭐 해서 24년 7월. 어차피 오래된 필터니까 교체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공기 바람은 아래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교체하는 것도 화살표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하면 되겠죠. 기존 거 꺼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저게 오른쪽 게 7,000 탄 거고 왼쪽 건 새 겁니다. 차이가 좀 있죠. 네. 다음부터는 한 2, 3초마다 자주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에서 산 거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 방향 꽂고, 그 다음 네, 그냥 그대로 클립 밖에 거 커버 달고, 그 다음 위에 올려서 클립 꽂고 밀어 넣으면 끝.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중국산이라 뭐가 다를까 했는데 다른 게 전혀 없다. 그냥 똑같다. 그리고 요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아이오닉 5나 다른 거 운전할 때는 저는 그 장갑을 안 꼈거든요. 장갑을 하는 게 뭔가 불편해서 거리감이 있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소나타는 뭔가 스티어링 휠이 뭔가 살짝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손이나 여기 바디 쪽이 한 운전을 하루 하고 나면 약간은 뭔가 약간 살짝 부었다라는 느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 소나타부터는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그냥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제일 만만한 거, 일반 작업용 말고 운전이나 편하게 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 1,000원짜리 하나 사서 엄지 검지랑 싹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끼고 운행하니까 손에 불편한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티어링 휠의 이 뭔가 표면이 뭔가 안 맞다. 저만 그런지. 그래서 이걸로는 저는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일하고 끝날 때 손바닥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장갑을 한번 껴보십시오. 자, 그 다음, 그래서 결론은 중국 소나타가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우리가 뭐 미션 오일을 우리가 교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 미션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 저기 연료 필터 교환하고, 사실 그 정도밖에 없죠. 그나마 정비하는 것들이 10만 내에서는. 뭐 휠 타이어, 그거야 뭐 평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산이라고 해서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에어컨 필터도 동일하고, 그 다음 그것도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기존의 소나타와 동일한 거고, 그 다음 그 교체 방식도 나 혼자서 그냥 뭐 빨리 하면 2, 3분 만에 뚝딱 끝내는 방식,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거. 그러니까 뭐가 중국 소나타라서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왜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을까? 물론 이제 사고 나면 뒷문짝은 다르겠죠. 한국에 지금 팔리는 DH 소나타랑은 사이즈가 다르겠죠. 근데 그거야 뭐 다른 얘기고, 그냥 사고 났을 때 그런 얘기고, 그거 외에는 그냥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비하는데 중국산이라서 뭔가 다르다는 온라인의 글들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팁. 제가 보통 1년에 한 5만 원짜리 팁을 한 5번, 6번 정도 받습니다. 만 원짜리는 꽤나 받고. 근데 이건 어제예요. 어제 처음으로 또 올해 들어와서 5만 원 팁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5만 원 팁을 주냐라고 하겠지만 조금 그렇긴 해요. 약간은 네, 싹싹하게 하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팁을 주는 고객들이 있어요. 누가 주로 주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팁을 주는 고객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팁 말고 그래도 좀 몇만 원 이상 팁을 많이 주는 고객 군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군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군은 높은 사람을 혹은 모셔야 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을 집까지 보내는 그 밑에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집까지 가는데 한 2만 얼마 나와.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5만 원짜리 주죠. 5만 원짜리 주면서 잔돈 됐습니다.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미리 와서 얘기하고 요금은 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타면 다 옆에 서서 인사 딱 하고 그럴 때 그럼 잔돈 이제 사실상 팁이죠. 그런 경우에 몇만 원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술손님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못 만나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술손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나 종종 있죠. 자,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 5만 원짜리까지 팁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5만 원을 주면서 차비하시고 나머지는 팁입니다. 대신 좀 잘 모셔 주십시오. 요렇게 하는 경우. 몇만 원 팁이 나온다. 요런 경우. 그 다음에는 본인들. 이제 맨정 치는 사람들은 잘 없고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했는데 기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뻔하잖아요. 저랑 똑같아요. 저도 어때요? 일부러 방송 이걸로 이제 수익 내려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술 취하면 똑같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그 사람들 딱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가 얘 맞장구만 쳐주면 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사님들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애초에 술손님 자체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말 대꾸 하는 것, 대답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인상 팍 쓰고 그냥 그런 분들 계신데 그냥 저는 재밌어요. 어차피 제가 말을 걸진 않지만 고객이 말을 걸면 저는 이제 대답은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술손님이다. 그러면 비율을 잘 맞춰주는 거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우 좋으시겠네요. 아우 잘 되셨네요. 뭐 아니면 속상한 일 있고 그래도 맞춰주고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면 이 취한 사람들이 또 팁을 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종종 5만 원짜리를 줍니다. 근데 5만 원짜리는 잘 없고 보통 이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아니면 뭐 2만 2천 원 나왔다. 그러면 3만 원 주면서 잔돈 됐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취객들 적당히 근데 완전 그냥 뻗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안 토하게 진동 없이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적당히 취한 사람들 요 사람들 맞춰주면 돈이 나온다. 물론 이 팁 때문에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야 비굴하게 뭐 팁 받으려고 그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부류가 누가 있냐. 자, 두 가지 부류 나왔죠. 상관 모실 때 그 다음 본인 취했을 때 그 다음 한 부류가 교포들. 근데 일반 교포들은 팁 문화가 없잖아요. 미국 교포들은 이미 미국이 팁을 많이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내면 거기는 오히려 막 식당에서 따라와서 화내고 짜증내고 뭐 팁을 안 내도 되는 곳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서비스가 있고 팁을 내야 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팁을 안 내면 진짜 종업원이 막 불편하게 하고 화를 내고 막 문 밖까지 따라와서 막 그런 일들을 당할 정도니까. 자, 그런 곳에 사는 분들 그냥 느낌상 딱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오시는 시간이나 공항에서 오시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죠. LA 쪽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 그러면 LA 쪽에서 한국으로 와서 인천공항에 내릴 때에 그 시간대에 주로 타시는 분이 교포분이다. 그러면 네, 딱 이분은 굉장히 비싼 물가 비싼 LA 쪽에서 오셨구나. 그 비행기 우리가 다 아니까 인천공항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팁에 대해서 그냥 기본 생활이에요. 거기에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주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은 팁을 안 줘도 되나? 요즘엔 좀 바뀌었나? 오히려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팁 받자고 우리가 잘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손님이었냐? 역시나 외국분이시고 그
인천 쪽에 뭔가 오신 것 같아요. 이사로 오셨는지 잠깐 거주하려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식당 가는데 집까지 갔다가 식당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그래서 올라가시는데 짐을 사신 거예요. 뭔가를 사신 거예요. 마트에서. 물이랑 뭔가 있는 걸.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안 내려주면 그걸 꺼내서 몇 번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그러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냥 물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가고 앞에까지 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게.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고마워한 거예요. 그게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요금은 전체가 9,100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원 안 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자동 결제라서 어차피 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 내리면 되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 다 교포인 거야. 교포분이에요. 그냥 영어가 기본인. 영어가 더 친숙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내리실 때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3,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죠. 굳이 뭐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자녀분인 것 같아요. 자녀분이 5만 원 딱 꺼내서 주시고 고맙다고 간 거죠.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냥 뭐 기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신 분들 비위 잘 맞춰주면 그냥 답만 잘해주면 기분 좋게 어차피 취한 사람인데 기분 좋게 해주면 되잖아요. 안 볼 사람이고 대답만 적당히 기분 좋게 잘 맞춰주면 돈 술술 나와요. 마찬가지로 교포분들은 기본적으로 팀 문화인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받아버리면 안절부절해요. 그분들도. 그래서 거기에서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5만 원짜리 툭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제가 1년에 한 대여섯 번 이상 5만 원짜리 팁을 받을 때 그분들이 교포분들 아니면 술 취한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항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평소처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항 그 인천공항 위주로 할 때도 그 LA 쪽에서 오는 비행기가 시간대가 있잖아요. 뭐 4시, 오후 4시, 낮 4시 해서 그분들이 탔다라고 확신이 될 때는 조금 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좋아하실 거잖아. 평가도 잘해주고 좋아하실 거잖아.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뭐 내가 뭐 어차피 차에 계속 앉아 있으면 건강도 안 좋고 그렇고 게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했을 때 당연히 그분들은 팁을 줘야 되는 서비스를 받으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인 문화권이기 때문에 교포지만 그러면 우리는 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으면 뭐 1, 2만 원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 이렇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냥 조언을 해드려 봅니다. 굳이 뭐 팁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게 몸에 이거 있으면 괜찮아요. 서로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중국산 소나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그래서 지금 8,300까지 타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보닛을 열어보질 않았어요. 내가 뭐하러 열어봐요. 다만 워셔액은 그 경고등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 나온대요. 워셔액을. 근데 저는 워셔액을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막 눌렀는데 워셔액이 안 나오면 이게 그 경고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워셔액 사서 넣으면 된다. 알림을 띄우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열어보겠네요. 근데 저는 워셔액을 거의 안 쓰니까 뭐 모르겠고. 그래서 중국산 소나타 다른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사십시오. 제가 8,000까지 탔는데 장고장 아직 없었고 이제 내구성이 문제죠. 제가 월 기준으로 10,000km 정도씩 타니까 제가 올해 안에 뭐 최대한 한 10만 km 넘겨보고 혹시 문제나 고장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얘기 별 다른 게 없으면 고장이 없는 겁니다. 괜찮아요. 연비는 당연히 잘 나오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진동은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진동까지 없는 분들도 계시대. 그러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진동이 제가 민감한 건가? 저는 진동이 좀 있어서 조금 불편한데 다른 분들은 없대요. 한 가지 이거 있습니다. 이게 중국 소나타가
기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건 다 똑같아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약간은 좀 애매한 그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속도를 얘기하면 안 되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속 영역. 우리가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서 얘기하는 그 고속 영역이 있죠? 대략 뭐 감이 오실 겁니다. 좀 급할 때. 그 정도의 고속 영역으로 밟으면 뭔가 붕거리는 약간 부밍업 비슷하게 소리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엔진 소음이 아니고 그거랑은 조금 다른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수동 RPM 이제 올라가서 기어 높여야 되는데 안 높이고 그냥 쫙 밟아서 RPM 쫙 올라갔을 때 있죠. 마치 그런 느낌처럼 비슷한 소리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게 이거구나. 좀 고속으로 쏘시는 분들은 뭔가 약간 고속에서 소리 좀 크고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그게 뭐 고장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특이하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K5는 안 타봐서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중국 소나타는 고속에서 약간 신기한 음이 있다. 조금 큰 음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가면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한 70, 80, 80에서 90 정도는 진짜 조용하고 괜찮아요. 연비도 미친 듯 잘 나오고. 근데 여기 이제 100 넘어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소음이 조금 있고, 하지만 연비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 8,000 탔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타봤으니까 타본 상태에서 쭉 다 퍼뜨려 놓고 K5 소나타 그다음 뭐 K8 그다음 그랜저 그다음 전기 택시 쭉 해서 아무거나 하나 사라라고 하면 저는 지금 중국 소나타 살 거예요. 근데 제 차는 안 사고 싶어요. 제 차 말고 다른 중국 소나타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건 진짜 진동 없나. 진동까지 없으면 이건 거의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그냥 타고 충전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저 이제 공항 주행거리 많으니까 막 이렇게 타다가 연료 내려갈 때 예전 같으면 계속 그 충전소 찾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가 그냥 한 2분 3분 충전하고 또 바로 그냥 연달아서 계속 장거리 타고 할 수 있으니까 꿀입니다. 진짜 꿀이. 가스택시 이 좋은 걸 버리고 괜히 전기택시로 넘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주절주절 들어주셔서 고맙고 사고 나지 마시고 별일 없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최근에도 그 급가속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어른분들이 많이 타셨어요. 너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시고 그건 또 가스택시예요. 물론 이제 근데 돌아가시는 건 전기택시라도 비슷하게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가스택시도 그렇게 되니까 진짜 고령이신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운전. 항상 브레이크, 악셀 착각하지 않게 계속. 그리고 운전 중간중간에 좀 쉬시고. 휴식 제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필요하다 그러시면 점점 운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이십시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페달 착각 사고는 외국에서 이미 고령이시면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그래서 고령자분들의 면허 반납을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유도하고 있고 노인분이 가장 많은 일본이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냥 착각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일하는 시간 조금 줄이시거나 일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하시거나 그리고 악셀을 꾹 끝까지 밟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꾹 밟는다라고 생각해서 악셀을 밟아버리니까 그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뭐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되겠죠. 내가 아무리 이걸 믿고 있더라도 밟아보고 끝까지 계속 밟는 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급가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내가 브레이크라고 믿지만 요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보 택시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거 브레이크 맞아. 나는 위험해 무서워라고 꽉 밟고 있지만 지금 발을 놔라고? 놓으라고?
안 되겠죠. 쉽지 않지만 오히려 발을 한번 놔보세요. 놔보십시오. 그냥 악셀 브레이크 아무것도 안 밟아보십시오. 차가 급발진하고 미친 듯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밟지 말아보십시오. 밟지 말아보고 다시 브레이크라고 생각되는 왼쪽으로 해서 한번 밟아보십시오. 자, 이 습관을 들여놓으십시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막지 않을까. 근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안 해놓으면 무서우니까 더 계속 밟으면서 발을 절대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와, 한 번에 여러 번 돌아가는 사고, 심지어 가스택시인데도 발생하는 걸 보면서 무서웠다. 그리고 아마 그 사고 때문에 이제 국토부는 이제 빼박이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그 검증도 지금 이제 운전 자격 증명에서 한 그 5% 정도를 탈락하도록 정책을 잡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과연 5%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승객 돌아가시는 사고가 또 꾸준히 발생하면 국토부도 5%에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계속 늘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운전에서 조금 부족하시는 분들을 더 빼내야 그나마 그 사고를 확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뭐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이야 개꿀이죠. 혹시 또 이런 것 때문에 강제로 팔리는 매물들이 계속 증가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발 기사님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따뜻하니 봄이니까 노곤하게 잠도 많이 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졸리네요. 운전하는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